수의 활용을 공부할 거예요. 문장에서 동시에 출발을 한다,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나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 세 자연수를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같다 라는 걸 구할 때는 우리가 최소공배수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가장 작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가장 작은, 가능한 한 작은, 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는,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값들이 있거든요. 배수의 개념이 좀 들어있습니다. 1배, 2배, 3배. 여기서 쌓아서라는 것도요. 어떤 벽돌을 쌓으면 그 벽돌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배수의 개념이거든요. 쪼개는 개념이 아니고요. 쌓는다는 것은 배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들어있으면은 최소공 배수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4번에서 버스가 2개가 있는데 일반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좌석 버스가 있어요. 얘는 8분 간격, 얘는 12분 간격으로 오전 7시에 동시에 요이 땅 하고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한번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 그리고 좌석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 얘는 8분 간격이 되는 것이고 얘는 12분 간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오전 7시에 요이 땅 하고 출발하다 보니까 둘 다 7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보면 얘는 8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16분이라든가 24분이라든가 이렇게 8씩 커지고 있겠죠? 등등등. 얘도 12분 간격이기 때문에 7시에 출발했으면 그 다음에는 12분, 24분, 36분 이렇게 출발할 거야 엄마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면 쓰다 보니까 동시에 내는 시간이 나온 거예요. 7시 24분에 동시에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처음 7시 출발한 거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24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를 보면은 8의 배수도 되고 12의 배수도 되는 두 개의 공통된 배수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최소공 배수가 되는 거예요. 채워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버스가 출발하는 시각은 8의 배수를 쓰면 되는 건데 83, 24, 32, 40, 48 등등등 12의 배수를 쓰면 되는 거죠. 쓰다 보니까 오라 얘네 봐라 오호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버스가 동시에 요이 딱 하고 출발하는 처음으로 다시 때는 두 개의 최소공 배수인 24분 후이므로 오전 7시 24분이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8의 배수를 적어보다 보면은 이렇게 되긴 할 텐데 또 12의 배수를 한번 적어봅니다. 이 간격이 일정하군요. 그러다 보니 오호라 정말 24하고 48에 맞아 떨어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최소공 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이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지민이는 한 바퀴 도는데 28분이 걸려요. 태영이는 한 바퀴 도는데 42분이 걸립니다. 지민이와 태영이가 오전 9시에 산책로의 한 지점에서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어요. 요렇게 자 지금 지민이랑 태영이가 출발을 한 거죠. 지민이랑 태영이가 출발을 했는데요.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달라요.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요. 그럴 때 두 사람이 출발한 지점에서 다시 처음으로 만나게 될 때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때가 언제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민이가 도착하는 시간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9시부터 출발했어요. 근데 지민이는 한 바퀴 돌 때 28분 걸려요. 그럼 수빈아, 그 다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는 몇 분에 도착할까요? 몇 시 몇 분에? 9시 28분. 맞아. 자, 또 그 다음은요? 56분. 맞아요. 그리고 좀 약간 10시가 넘겠네요. 10시 몇 분일까요? 24분. 계산이 좀 빠른 것 같은데 또 10시 몇 분일까요? 몰라요. 28을 더 더하면 되니까 52분 등등등 이렇게 또 여기 도착하게 됩니다. 지민이는 9시 출발해가지고 9시 28분, 9시 56분, 또 10시 24분 이런 식으로 도착하게 돼요. 태영이도 보도록 할게요. 태영이가 이 출발 지점에 도착할 때는 시간이 9시에 동시에 출발했고 얘는 42분이나 걸려. 엄청 느려.
그 다음에 도착하는 시간이 뭘까요? 한 바퀴 돌고 왔어. 82분. 맞아. 그리고 또 80, 아니 뭐래. 10시 어, 24분.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또 40일 더하면 11시가 넘어요. 6분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동시에 또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6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 24분이 정답이 되긴 합니다. 오전 10시 24분. 그런데 언제나 이렇게 다 일일이 쓰면서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뭐 어떻게 주면 되냐면요. 여기 좀 봐보세요. 지민이나 태영이가 도착하는 시간은 이거의 배수가 되고 이거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는 시간은 28분과 42분의 공배수 중에서 똑같은 공배수, 제일 작은 거,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돼요. 28분마다 42분마다 오기 때문에.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니은자로 구하면 좋은데 14가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거든요. 그럼 14에다가 6을 곱해주니까 84분 후가 되는 겁니다. 84분 후에 우리가 또 동시에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오전 9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럼 9시에다가 얘가 지금 1시간 24분이니까 1시간 24분이라고 답을 했구나. 우리 수빈이가. 그쵸? 이거로 답을 했네. 잘하셨는데? 그 후만큼 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는 시각을 구하라고 하면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10시 24분. 근데 오전, 오후가 있잖아. 오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이거는요. 가로의 길이가 15cm, 세로가 12cm, 높이가 6cm짜리 벽돌이 있어요. 이 벽돌을 쌓기나무 하는 것처럼 막 쌓고 있는 거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거든? 정육면체.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이 만들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몇 개를 또 쌓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보면은 가로가 15cm다 보니 이 15cm를 한 개 쌓으면 가로가 15cm가 되는 거고 2개 쌓으면 15의 2배 30cm가 되는 것이고 또 3개를 쌓으면은 15의 3배 45cm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한 모서리 길이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요. 12cm가 되는데 12cm짜리를 2개 쌓으면은 24cm 3개 쌓으면은 그림 너무 잘 그리지 36cm 이런 식으로 한 모서리의 길이는 또 12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높이도 그렇습니다. 6cm였는데 이 6cm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쌓아놓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요. 걔네들은 15, 12, 6 15의 배수도 되는 거고 12의 배수도 돼야 하고 6의 배수도 돼야 하는데 정육면체다 보니까는 다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배수를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공통된 배수는요. 딱 보면 알지 않나요? 지정 얼마일 것 같아요? 60이 되긴 하죠. 니은자로 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60cm로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60cm짜리로 만든다는 얘기는 전체가 60cm가 되고 여기도 60cm가 되고 높이 또한 60cm가 되는데 이제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60cm 속에 15cm는 4개가 들어가고요. 60cm 중에 12cm는 5개가 들어가며 60 중에 6은 10개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2, 4, 5, 10을 다 뭐 해줘야 개수가 나오는 거죠? 뭐 할까요? 곱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밑에 층만 20개가 되거든요. 내 화려한 그림을 지워주고 내 화려한 그림을 다 지워주시고 여기서 60이니까 4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림이 거의 비슷하네요. 4칸이 그려져요. 하나, 둘, 셋, 넷, 4칸이 들어가고 여기는 5칸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높이로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은 밑에만 20개예요. 벽돌이요. 근데 그 20개를 10층을 쌓는 거예요. 그럼 20 곱하기 1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곱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200개 갖다 주세요 라고 주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00개가 되겠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길이가 있어요. 이런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쌓을 거예요. 쌓아서 되도록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 겁니다. 작은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할 수 있니, 수빈아?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가 되면 될까요? 저 세수에 뭐가 되면 될까요? 최소 공배수 최소 배수가 혹시 구해봤나요? 얼마 나왔죠? 14. 14가 나왔어요? 근데 14가 최소 배수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이거의 배수가 되고 이거의 배수가 되고 이거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28의 배수는 28, 56 이렇게 나가는데 더 훨씬 커야지. 그래서 한 모서리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정육면체입니다. 한 모서리 길이는요 28과 16과 14의 배수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배수가 돼야 되는데 되도록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더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최소 공배수를 바로 구해보면은 여기에 2가 있다. 여기 14랑 7이 있기 때문에 또 7로 가요. 두 개만 돼도 진행하거든요. 2하고 1이 되고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또 2가 있어요. 그래서 2로 끝까지 가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걸 다 곱해주셔야 돼요.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되는데 16의 7배니까 16의 7배면 76의 42, 112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112가 나왔어요. 인 112cm짜리를 정육면체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112cm를 만들었는데 얘가 112cm가 돼야 되고 얘도 112가 돼야 되고 또 얘도 112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가로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구할 수가 있어요. 가로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112cm를 20 하나 나눠주셔야 돼요. 몇 개니, 지정아? 7개인가요? 850이 아니고 9개? 아니고 4번 4개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럼 세로는 몇 개가 들어가느냐? 세로도 112cm를 나눠주셔야 돼요. 16으로요. 그랬더니 그래? 고마워. 7개. 높이에는 112cm 속에 우리 14cm가 몇 개 들어가죠? 8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 3개의 숫자를 다 뭐 하면 좋다라는 거죠? 곱해주셔야 돼요. 총 개수는 밑에 층만 4, 7에 28개가 되는데 그게 또 8층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8에다 8 곱하니까 답은 얼마예요, 이거? 224개가 되겠습니다. 수빈이 이해되나요? 네, 224개로 자연수 3, 5, 6으로 나누어도 1이 남는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그런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3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고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고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는 수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똑같이 다 1이잖아요. 그럼 1이 아니고 0일 때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3으로 나눴을 때도 나눠 떨어지고 3으로 이쪽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뭐뭐로 나누는 거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5로 나눴을 때도 나누어 떨어지고 6으로 나누었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이 수들은 누구냐 하면요 3과 5와 6의 뭐가 될까요? 3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 6, 9 이런 거 3의 배수도 돼야 하고 또 5의 배수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6의 배수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3과 5와 6의 공배수가 돼야 됩니다. 공통된 배수가 들어가야만 3과 5와 6의 공배수가 들어가야만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보다는 하나가 더 많잖아요. 숫자가 더 하나가 더 크니까 1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 떨어지던 시절을 구하시고 거기다가 그거보다 하나가 더 큰 수예요 라고 더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3으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1인 수는 3의 배수보다 하나가 더 큰 수가 되겠고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도 5의 배수에다 1을 더하시면 되고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눠서 나머지가 1인 수도 6의 배수보다 하나가 더 큰 수긴 해요. 따라서 아까 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과 5와 6의 공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한다? 1을 더해주시면 답이 되거든요. 근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수빈아? 3, 5, 6의 최소 공배수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30이므로 거기다가 1이 항상 남으려면 1만큼 더 더해준다고 했잖아? 그럼 가장 작은 수는 얼마가 될까요? 31. 네, 이렇게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 개를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요, 얘네가 최소 공배수가 30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30, 그리고 60, 이렇게 90, 이런 식으로 계속 공배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다 다 1을 더해주셔야 되거든요. 가장 작은 수는 31이지만, 두 번째로 작은 수는 61이고, 세 번째로 작은 수는 91이고, 이런 식으로 가요. 여기서는 가장 작은 수니까 답은 3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이야, 지금 5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 1로 남는 걸로 했죠? 그리고 또 세 자릿수인데요. 혹시 두 자릿수로 했죠? 네.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얘네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더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9로, 15로, 18로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라고 했으니까 9로 나누어도, 15로 나누어도, 18로 나누어도 항상 나머지가 5가 됐으면 좋겠어요. 남아 돌았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남아 돌아, 이런 거. 근데 그 전에, 남아 돌기 전에요, 항상 나눠 떨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딱 떨어지던 시절. 9로 나누거나 15로 나누거나 아니면 18로 나누어도 딱 떨어지는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수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세 수가 9와 15와 18의 공배수예요. 9, 15, 18의 공통된 배수라면은 무조건 나눠 떨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보다 항상 5가 남으려면은 더 5만큼이 더 커져야 돼요. 숫자가. 그래서 더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걔네들의 공배수가 누구냐 하면 제일 작은 애가 정말 근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 나왔죠, 이게? 180 아니에요? 90이에요. 90이래요. 이 최소 공배수 구하면은 90이래요. 80이 아니라 90이래요. 그쵸? 그럼 최소 공배수가 90이니까 90, 그 다음 공배수는 180, 그 다음 공배수는 270, 360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쵸? 세 자리 수잖아. 세 자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90에다가 5를 더하면 안 되고요. 걔는 두 자리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180에다가 5를 더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180이 들어가면 딱 나눠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따로 떨어지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항상 나머지가 5가 되는 수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를 더해가지고 5가 더 크게 되면은 그만큼 5가 남아 돌 것이다 라고 해서 답을 해주기 때문에 답은 185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러면 90에다 5를 더한 95가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세 자리 중에 가장 작은 거에다 5를 더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185예요. 지금 분수들이 있었어. 2분수, 2분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어느 것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얘한테도 곱해주고 얘한테도 곱해주고 다 곱해주는데, 곱해줬을 때 걔네가 자연수가 된대. 분수는 없어지고 자연수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수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떤 걸 곱해주면 되나요? 그때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한번 구해보세요가 문제거든요. 11분의 7에다가도요. 11분의 7에다가도 이 분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대요. 또 5분의 14. 5분의 14에다가도 이 분수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얘네가 자연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얼마든지 큰 걸 곱해줘도 좋지만은 가장 작은 분수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해주긴 할 건데, 만약에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밑에 있는 12랑 5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12가 없어져야 돼요. 얘를 약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수는 12의 배수가 와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얘도 약분시켜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동시에 5의 배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위에 오는 수는. 똑같은 분수긴 한데 똑같은 분수야. 여기다 곱하건 여기다 곱하건 어느 것에 곱하여도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분수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는 똑같은 거니까 위에 있는 수는 있잖아. 무조건 12의 배수도 돼야 되고 5의 배수도 되는 수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12와 5의 공배수가 위에 오면은 쟤네들을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없애주고도
없애주고도 위에 남고 없애고도 위에 남기 때문에 밑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12와 5의 공배수가 오면 좋아요. 근데 가장 작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배수가 오려면 이왕이면은 최소 공배수가 오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만 답을 해가지고 그냥 1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원래? 60이죠. 그럼 60만 딱 써주면 안 돼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또 가장 작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밑에 수가 더 클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거를 최대한 크게 하고 싶어. 1 이런 거 말고 최대한 크게 해야 전체적으로는 작아지는 거니까 최대한 크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 예를 보세요. 7하고 14가 있어요. 여기다 60을 딱 곱해주고 여기다 딱 60 곱해주면 좋긴 하죠. 왜? 약분해서 5 남고요. 또 약분해서 여기가 12가 남아요.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다 사라지긴 하는데 60 말고요. 또 밑에 뭔가 더 커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7의 약수, 14의 약수가 오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약수를 한번 곱해주긴 할 건데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서 밑에 남으면 안 돼요. 위에 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누가 와야 돼? 7의 졸개. 7의 약수가 왔으면 좋겠고요. 이건 뭐예요? 또 이것도 얘랑 얘랑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얘가 좀 더 간단해지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기 남으면 안 돼요. 분모에 남으면 분수가 되잖아요.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만 남아야 되잖아. 그러면 최대한 약분시켜줄 수 있는 수는 여기에 오는 수는 14의 약수가 와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밑에 오는 수는 7의 약수도 되고 14의 약수도 되는 수가 밑에 오시면 되거든. 그래서 7과 14의 공통된 약수가 오면 좋아요. 근데 이 수 자체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숫자가 클수록 좋단 말입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수를 곱해준다면은 이 수도 이 수도 둘 다 분수를 벗어나고 자연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부적처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누구냐? 12와 5는 분모예요. 밑에 있는 애들. 밑에 있는 애들의 최소 공배수를 위로 올리고 7하고 14는 분자거든요. 위에 있는 수의 최대 공약수를 밑으로 깔아주는 겁니다.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2와 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60이라고 하셨고 7과 14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7이고요. 그럼 곱해줘야 될 분수는 뭐다? 7분의 60이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을 쓸 수가 있는데 A라는 것은 밑에 있는 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밑에 있는 수는 7과 14의 공약수이므로 두 수의 공약수이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수는 분모 12와 5의 배수이므로 두 수의 공배수이다.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분수는 바로 7분의 60이 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 작업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쟤네들을 넣어보겠습니다. 정말 자연수가 될 수 있는지 지우기가 어렵군요. 60이었고 7이었거든? 그럼 정말 자연수가 돼요. 예를 들면 7 죽고요. 10이랑 이렇게 돼서 5가 나오죠. 자연수 5가 나옵니다. 지우는 게 어렵네요. 또 요거도 이 분수에다가도 7분의 60을 한번 곱해볼게요. 곱했더니 얘랑 약분해서 여기 2가 남고요. 밑엔 사라지고 또 위에 남아요. 그래서 정말 자연수 20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수는 바로 7분의 60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어떤 분수를 곱할 거예요. 이 분수를 곱할 때 이 위에 있는 수는요. 이것의 배수가 돼야 되고 이것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얘네를 없애주면서 위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오는 수는 25와 15의 밑에 있는 분모에 뭐가 온다고요? 최소 공배수가 위로 올라오면 돼요. 얘네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75잖아요. 그럼 75가 위로 올라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75가 올라오게 되면은 얘랑 약분해가지고 얘는 다 사라지고 3이 남고 얘랑 다 약분하고 얘가 5만 남고 얘는 사라지고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또 더 작은 수를 만들었기라고 했기 때문에 75 밑에 뭔가 더 큰 수를 깔아주려고 해요. 근데 아무나 깔면 안 돼요. 아무나 깔면 안 되고 얘랑 약분해서 얘가 남아야 돼요. 얘랑 약분해서 얘가 남아야 되죠. 그래서 24의 약수가 와야 되고요. 32의 약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밑에는
24와 32의 약수가 오면 되니까 공통된 약수가 와야만 되는데 또 이 전체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가 또 제일 큰 수로 나눠주셔야 되거든요. 24와 32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입니까? 네? 얼마라고요? 6은 아닌데 얘가 이게 그래서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 게 얘가 약분되면서 이쪽에 남아요. 그래서 3, 3은 9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약분해서 4니까 4, 5, 20이라는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은 8분의 75가 되는 거예요. 그 8분의 75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위에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 아예 외워주세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 밑에는 분자의 최대 공약수. 부적처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답은 8분의 70으로 곱해주면은 가장 작은 수로서 둘 다 자연수가 되게끔 만들어준다. 두 수가 있어서 그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가 있고 최소 공배수가 있어요. 그것들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가 있는데요. 6과 8이 있어요. 6과 8로 갈까요? 10이랑 18 갈까요? 자, 두 수는 12와 18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수로부터 나온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같아요? 6이죠.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일까요? 36. 네, 36이 됩니다. 36.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공약 최소 공배수는 얘네랑 뭔 관계냐? 물론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니? 전혀 무관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수 12랑 18을요. 최대 공약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은요. 최대 공약수가 6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6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얼마니? 6 곱하기 얼마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6은 둘 다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2가 되죠. 여기는요. 3이 돼요. 얘네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다 보니까 얘네 둘은 더 이상 공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수가 공통이 없다는 걸 우리 뭐라고 하지? 어려운 말로? 그렇죠. 얘네 둘이 서로 소가 돼야 돼요. 만약 얘네가 서로 소가 아니면 더 뽑을 게 있다는 얘기고 얘네가 최대 공약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2를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3 곱하기 6, 3 곱하기 4, 3 곱하기 6 이렇게 또 쳐보세요. 그럼 이럴 때 얘네들이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2를 뽑아가지고 얘를 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수를 최대 공약수로 표현할 적에는 이게 최대 공약수가 된다 라고 할 적에는 옆에는 더 이상 공통이 없는 서로 소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두 수로부터 최대 공약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니네 집에도 있고 우리 집에도 있는 공통약수 가장 큰 거는 바로 6입니다. 6이 되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물론 36이 되지만 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수는 6 곱하기 2였고요. 12였고요. 두 번째 수는 6 곱하기 3이었어요. 18이었어요. 얘네들 내가 6으로 나눠봅니다. 그랬더니 2하고 3이 남아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가 되거든요.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고요. 맞죠? 그럼 최소 공배수 쓸 때는 6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구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이렇게 곱한 거예요. 똑같은 거 있죠. 공약수는 한 번만 곱하고 여기 한 번만 곱했잖아. 공약수는 한 번만 곱하고 옆에 있는 새로운 수를 곱해줘서 이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한 번 곱하고요. 옆에 있는 수를 한 번씩 곱해가지고 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수를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곱. 두 수의 곱은 10이랑 18을 곱하는 거죠. 두 수의 곱이 있고 두 수로부터 나온 갑자기 얘가 안 써져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있는데 두 수를 곱한다는 거는 이거하고 이거를 곱하는 거거든요. 6 곱하기 2랑 6 곱하기 3 얘네를 곱하시는 것이고요. 최대 공약수는 6이에요. 최소 공배수는 6이 3이에요. 얘네를 또 곱했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6 2개 2 1 3 1 또 6 2개 2 1 3 1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아예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두 수를 곱한 거는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랑 같구나. 이렇게 외워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수를 곱한다는 거는 12와 18을 곱하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216 나와요. 또 최대 공약수 6하고 36 곱하잖아요. 또 216 나옵니다. 두 개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구조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숫자 말고 이번에 구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A라는 수가 있었어요. B라는 수가 있었대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내가 G라고 할게요. 이 G는 greatest예요. 영어로 greatest common divisor 라고 되는데 다른 건 다 모르고 얘가 최대니까 그냥 G라고 잡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가 G고요. 또 이런 자기만의 것들이 있잖아. 그거를 스몰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두 수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는 쌤이 그냥 G로 표현을 했어요. greatest 이렇게.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least L-E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내가 L이라고 할게요. least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최소 공배수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G는 한 번 곱하고 A, B 이렇게 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GAB 최소 공배수 L은 그러면 GAB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를 다 곱해줘야겠지. 아직까지는 GAB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수로부터 나온 두 수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두 수의 곱하고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번 곱해 보는데 두 수는 얘 곱하기 얘거든요. GA 곱하기 GB 얘를 곱하는 것이고요. 최대 공약수는 G고요. 최소 공배수는 이거예요. GAB 곱했더니 정말 GGAB, GGAB 똑같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꼭 10이랑 18이 아니어도 두 수의 곱은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곱해준 거랑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편안하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A, B 두 수를 곱한 것은 LG랑 똑같다고 표현해요. AB는 LG다. AB는 LG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는 두 수의 곱. 얘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LG 전자도 있잖아. 그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두 수의 곱을 안다거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를 알면은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수의 곱이 360이다. 근데 최소 공배수가 120이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최대 공약수는 그러면은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를 잘 알면은 세 개 중에서 어느 두 개는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결론을 잘 기억해 두세요. 두 수의 곱은 두 수로부터 나온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두 자연수가 있는데요. 그 두 자연수의 곱이 750이래. 헉, 곱이 나왔어. 그리고 최소 공배수가 150이래. 엄마, 나왔어. 그럼 분명히 뭘 물어볼 것 같아? 최대 공약수를 물어보겠죠. 그래서 아하, 아까 배웠는데요. 두 수의 곱은 LG래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두 수의 곱이 바로 얘야. 두 수가 뭔진 몰라도 곱한 거 750이다. 뭐가? 최소 공배수 150. 그리고 최대 공약수 G. 얘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150을 나눠주니까 아하, G는 그러면 딱 5가 되겠네 라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입니다. 아까 명심했던 요걸 이용하시면 돼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다. 이걸 이용하실 건데요. 두 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수를 곱한다는 것은 48과 n을 곱하는 겁니다. 두 수를 곱하는 거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192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n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48로 나눠줄 거예요. 바로 그냥 48로 나눌게요. 얘네는 없어지고요. n은 얘네들 약분만 하면 되는데 4로 약분하면은 얘네들은 바로 16으로 약분되네요. 16에 한 번, 16에 세 번이에요. 그래서 또 3으로 약분하니까 3, 6, 18, 3, 42. n은 64가 돼야만 64랑 48 곱한 것은 얘네들 곱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답은 64가 되겠습니다.